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도 정읍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32도를 넘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수상보트 한 대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물장구를 치고 물싸움을 하다 보면 끈질기게 붙어있던 더위는 사라집니다. 밖에는 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형들이랑 노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주인을 따라 나선 견공도 시원한 바다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모래사장에서는 한 가족이 모래성을 쌓고 모래를 가지고 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모래사장이 되게 넓어가지고 아이들 놀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먼 길을 왔는데 동해안보다도 훨씬 아이들 놀거리가 풍부해서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정읍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를 기록했고 고창 34도, 남원 33.4도, 전주 32.8도를 보였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폭염특보는 어제 10개 시군에서 오늘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바깥에 와서 바람도 쐬고 시원하고 오늘 같은 날씨도 좋은 날 참 기분도 좋고 이제 장인어른 생신이시라 이제 가족들끼리 놀러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또 불볕더위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인상된 주민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전주시는 한 가구에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린 주민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주민세 인상은 17년 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단장을 마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이 이달 초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객 편의가 높아지긴 했지만 승객 대기 공간이 오히려 줄어들고 주차요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세 단장을 마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사업자인 금호터미널이 1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표소와 승강장을 일원화하고 각종 상가와 서점 등이 들어서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간은 늘어난 반면 승객 대기 공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깨끗해지고 쾌적해졌는데 여기 승객들 기다리는 그 공간이랑 게이트 사이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해요.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6천여 명에 이르지만 주차 면수는 47대에 불과합니다. 이용 요금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차 요금은 30분당 1,000원으로 일반 민간 주차장과 비슷하지만 하루 주차 요금이 15,000원으로 전주역의 2배가 넘습니다. 전주역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철도 이용객은 30% 주차 요금을 할인해 주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은 이런 할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이니까 최소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한해서는 좀 할인 혜택을 준다던가. 주차장 위탁 운영업체는 주변 사설 주차장 요금을 감안해 주차 요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공자나 할인 같은 거 따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승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속버스 이용객에 대한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는 대입 수능 시험의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고 수시 모집 비중이 70%에 육박해 학생부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다음 달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모집 지원서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개념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국영수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랑 생기부는 틈틈이 쓰는 걸로 지금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국어와 영어는 공통,
수학은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올해부터 한국사가 필수 영역으로 지정돼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지난해와 같이 EBS의 수능 연계율을 70%대로 유지하기로 해 비교적 쉬운 수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났듯 문이과 공통으로 치러지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점쳐집니다. 올해 대학들은 수시를 통해 정원의 69.9%를 선발하기로 해 그 어느 때보다 학생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학 교사들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능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시에만 아예 올인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3개 영역에 또는 2개 영역에 최저임을 맞추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방학 때 사탐과 과탐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2일에 시작되며 모두 6차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7일에 개인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석 달 넘게 공석이 된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 인선 작업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의 새로운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가브리핑 김철 기자입니다. 지역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쥔 영향력이 큰 자리입니다. 전북의 현역 의원 10명은 모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정당에 현역 의원이 없으면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전주 을과 익산갑, 완주 진무장 등 현역이 없는 3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에 전주 을과 김제 부안 2개 선거구에 지역위원장 경선을 치릅니다. 전주 을은 최영재 전 후보와 이상직 전 의원, 김제 부안은 최규성 전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위원장 공무원권은 이제 복수로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현역이 없잖아요. 심사해갖고 경선을만 하니까 경선을 시킨 건 흔한 일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장수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의 그 주요 산해 능선이 파괴되고 풍력발전소 날개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저주파 등은 장수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 근거가 없다 보니 인계 인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갈등의 소지도 많았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배분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회에 이어 전북도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MOU 문제점을 추궁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전북 정치권이 무기력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당초 조사특위를 구성해 삼성투자의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지만 조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국무총리실이나 삼성을 증인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22일에 조사특위 구성을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때 삼성 MOU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국회에 이어 전북도의회의 삼성 MOU 특별조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전북 도민을 크게 실망시킨 MOU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업농 연령 제한이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완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규제 개혁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전업농 신청 자격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 규모화 사업에 참여해 농지 매매와 장기 임대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 택시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원활하지 않은 개정면 우산마을 등 12곳에
주민들이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택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1,000원 택시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자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덕유산에서 말벌에 쏘인 40대 등산객이 산림청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덕유산 가세봉 인근에서 서울 서대문구 40살 이모 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림청 헬기가 이 씨를 구조해 무주 119 구조센터에 인계했습니다. 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벌의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벌집이 보이면 다가가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황새가 정읍의 한 상가에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오늘 오전 6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상가에서 천연 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탈진해 있는 것을 발견해 구조한 뒤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넘겼습니다. 소방당국은 황새가 폭염 속에 지쳐 서늘한 곳을 찾아 상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해망동 앞바다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직업에 신분증이 없어 사망 원인과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은 오늘 밤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한낮에 무덥겠습니다.